자, 그럼 2교시 들어갈게요. 자, 보시죠. 일단 133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133. 133페이지 펴주시고. 자, 부가가치세 배점 좀 설명드릴게요. 자, 부가세. 자, 배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론이 여러분들 총 3문제 나옵니다. 부가세.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란 유형인데요. 여기에서 회계가 좀 필요합니다. 뭐 계정 과목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필요하고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24점은 최소 고정입니다. 24점은 최소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유형 4번째 실기하고 유형 6번째 실기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를 같이 출제를 하거나 어느 한 군데에서 출제를 다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류 수정이다, 뭐 장부조회다, 이거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끝내야 이 두 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건 여기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재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같이 서로 간에 행복한 건 실기를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은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맞죠? 먼저 쭉 나갈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이론만 나오는 건 한 방에, 맞죠? 그래야 서로 간에 해피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최소 24점, 최대로 나오면 39점. 그러니까 24점은 무조건 고정이고, 부가가치세만 다 낸다면 요 아래 15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39점. 그래서 배점이 은근히 셉니다. 30점대 초반에 일반적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1장은 해야 됩니다. 1장은 그 부가가치세 특징 시험에 많이 내기 때문에 말 문제로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 그 뜻이 되겠죠. 부가가치세니까.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뭐냐면, 자, 갑이라는 자가요. 이 아래 보지 마세요. 자, 갑이라는 자가 무언가를 1,000원 주고 매입을 했대요. 1,000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1,500원에 그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해당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는데 1,500원에 팔았다라는 건 1,000원에 산 물건을 가치를 500원을 더해서 1,500원에 팔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이란 얘기죠. 이익. 그렇죠? 이익을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매출 빼기 매입.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 매입을 뺀다라고 해서 이를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무언가를 뺀다. 공제법. 근데 이 부가가치를 우리가 경제학에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필요 없고 우리 지금 경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알죠? 그래서 일단 위쪽 매출에서 매입액을 빼면 그게 우리가 부가가치고 그러니까 마진 남기고 싶을 때 그 마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좀 볼게요. 시험에 부가가치세는 계산 문제 은근 물어봅니다요. 자, 보시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납부세액인데요. 다 들어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아까 물건을 1,500원에 팔았잖아요. 맞죠?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물건을 팔았죠. 그랬을 때 내가 가치를 500원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500원에 대한 세금 다 내야 돼요?
이 500원에 대한 걸 세금 다 내요? 아니죠. 이 500원을 다 낸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난 그지가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항상 벌어들인 게 있으면 거기에 세율이라는 거 곱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다 내면 여러분 나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금을 걷기 위한 퍼센트. 그 혹시 근데 부가가치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알고 계시네요. 원칙은 10%에 10%. 알죠? 그래서 10%인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0%도 있어요. 0%.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해요. 그럼 이걸 가로를 풀어볼게요. 그 산수 공식 있죠? 풀면 이렇게 나오죠.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외워주시는 거예요. 매출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한 금액과 매출세액은 다른 말인 거죠. 맞죠? 매출한 금액은 그냥 세율 곱하기 전이고요. 세율 곱하기 전이잖아요. 매출은. 근데 매출세액은 세율 곱한 후인 거예요. 시험에 안 물어볼 것 같죠? 계산 문제로 물어봅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우리가 매입 곱하기 세율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매입 세액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왜냐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이렇게 빼는 걸 매입세 공제다라고 하거든요. 자, 매입세 공제액을 뺀 걸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이거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 자,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해 보신 적 있어요? 신고해 보신 적 없죠? 다 편의점 사장님이나 음식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신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분들은 사장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업자라고 합니다. 알죠? 사업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기 때문에 세무서는 우리한테 갖다 내는 놈이 중요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다 별도의 언급 없으면 이렇게 A, B, C 또는 갑이라고 하면 사업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법인 사장님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죠, 여기. 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때 많이 주무시더라고. 요때 많이 주무세요. 자, 보시면. 자, A가 매입한 금액은 없대요. 맞죠? 매입한 금액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위에 100원은 뭐냐면 요 A라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예요. 부가가치. 그러면 A라는 사업자는 매입액이 없으니까 B한테 얼마에 팔면 100원의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대입해보세요. 매입 빵. 매출 100 하면 이게 부가가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B한테 4월 7일 날 100원에 팔면 부가가치는 100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B는 A한테 100원 주고 샀죠? 맞죠? 근데 위에 자, B가 얻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에요. 그러면 B는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에 팔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5월 7일 날 500원에 팔았대요. 날짜는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거꾸로 C는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근데 C는 얼마를 남기고 싶냐면 5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싶대요. 가치를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그렇죠. 1,000원에 팔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1,000원에 팔았대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을 몇 분기라고 하죠? 2분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2분기.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의 마지막 날 있죠.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 2분기의 마지막 날은 6월 30일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2분기니까. 그렇죠? 그럼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면 7월 25일까지는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가치를 100원 만들어냈잖아요. 100원 만들어냈으니까 7월 25일 날 100원에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원래 B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400의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400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원래는 얼마 내야 되냐면 40원 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구조는요. 무조건 매출, 얘가 매출한 놈이잖아. B. 500원에 매출한 놈이죠. 매출한 놈이 있으면 무조건 매출한 금액의 10%를 내야 돼. 무조건. 원칙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B는 C한테 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에 10%인 50원을 7월 25일 날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고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C도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는 500원밖에 안 되는데 부가가치가 매출한 거 있어? 거기에 10%를 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C는 1000원에 10%인 100원을 7월 25일에 갖다 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여기 화면. 그러면 우리가 A가 창출한 가치 100이고 B가 창출한 가치 400이고 그 다음에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인 거잖아요. 500. 맞죠? 500이니까 지금 A, B, C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가치는 1000원이에요. 맞죠? 그럼 1000원에 10%인 100원이 원래 국가가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는 얼마 징수했어요? 합쳐서 160원 징수했죠, 여러분들. 국가는 실제 징수는 네, 60원을 더 징수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있는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500원은 B의 이 위에 있는 400원은 부가가치고 여기 있는 500원은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 맞죠? 이 B의 매출액은 즉 얼마냐면 지금 500원이죠. 이 5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A의 부가가치. A의 부가가치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죠? A의 부가가치 100원에다가 B 본인이죠. 지금 B 본인의 부가가치는 4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B가 내고 있는 게 50원이죠. 이 50원은 본인의 매출액 500원의 10%인 50원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방금 제가 납부할 세금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의 10%를 내는 게 맞다면서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가 400원이니까 여기에 10%인 4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의 매출액에 A가 만들어낸 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또 들어가 있냐? 보시면 녹색으로 할게요. 요 10원은 여기 A가 이미 냈어요. 맞죠? A가 냈는데 B가 또 내고 있죠. B가 또 내고 있는 걸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10원은 이중과세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이중과세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세법은요, 세금을 2번 때리는 거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 맞죠? 얘가 좀 또라이면 이중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은 2번 내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B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중에 내야 될 시급, 10원을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A가 냈던 10원을 요 B가 또 내고 있죠. 10원을. 이거 이중과세니까 B한테 10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 무시하고 또 지우고 자, 또 보세요. 여기 자, 요거 요 1,000원은 C의 매출액이죠. 맞죠? 요거는 C의 매출액이 1,000원인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A 더하기 B 의 부가가치 합치면 500원이죠. A가 부가가치 100원 B가 부가가치 400원이잖아요. 합쳐서 500원 예. 더하기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C의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C가 내고 있는 100원 있잖아요. 100원. 이 100원은 본인의 매출액 1,000원의 10%인 아이고, 10% 100원이다. 왜 이래? 100원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는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 500원의 10%인 50원뿐만 아니라 전 단계 사업자들이죠. A, B는. C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이 50원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0원은 누가 냈어요? 지금 B가 내고 있잖아요. 냈잖아요. B가 내고 있는데 다시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매출에 낑겨 들어가서.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중과세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C한테 B가 냈던 5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 좀 어려우시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부가가치세 항상 매출액 있죠? 매출액에는 항상 전 단계 사업자들의 가치가 한 번 더해져요. 무조건. 더해져서 본인 또 내는 거예요. 그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전 단계 사업자가 냈던 세금을 빼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B한테도 전 단계 A가 냈던 10원을 빼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국가는 얼마 걷어들인 거예요? A한테 10원 걷어들였고, 그 다음에 B한테 10원 빼줬으니까 이 10원은 과세 안 되는 효과나 마찬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B한테 50원 걷고, 걷었다가 C한테 50원 빼줬죠. 그럼 이 50원도 걷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C 100원 냈죠. 그럼 국가 입장에선 100원 걷어들인 거니까 정확하게 요 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1,000원에 10% 과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세액을 빼주냐면 매입세액을 부담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럼 다시 잘 보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고 해요. 소비세? 소비세? 그럼 여러분 판매자하고 구매자 중엔 누가 소비해 일반적으로? 그죠? 판매자는 파는 거지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구매자가 내게 돼 있어. 구매자. 아시죠? 소득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B, C는 사업자라고 했죠. 그럼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해보기 때문에 A가 B한테 100원에 팔잖아요. 팔 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 B 사장님 저한테 10원, 100원에 10%인 10원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100원은 본인이 먹고요. 4월 7일 날 본인이 먹고 이 10원은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의 매입 세액을 부담한 거죠. B 입장에서는 매입하면서 세액 부담한 거니까 매입 세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회계는 벌금을 내도 비용으로 처리해요. 근데 여러분들 벌금을 냈는데 세법에서 요거 세금 빼줄까요? 요걸 빼주면 납부세액이 줄죠? 세법은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안 빼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B 입장에서는요, 이 10원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아까 10원 빼야 된다면서요. 그래, 이중과세 해결이 된다면서요. 그럼 이 10원을 빼야 되는데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되냐면, 세법은 일단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에서 네가 이 10원을 A한테 줬다라는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돼, 무조건.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외워주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제일 중요해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주고받았다라는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야지만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좀 이따 띄울 건데 일단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빼줘요. 그리고 매출액이 이중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빼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B가 얘가 정상적이라고 가정하면 10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아가지고 저 A한테 10원 줬어요 라고 입증하면 그럼 세무서는 A가 10원을 낸다라는 보장 없죠. 근데 B가 알려줬잖아요. 얘한테 10원 부담했다고. 그래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 요 짓을 하라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러면 우리가 B 입장에서는 C한테 500원에 팔잖아요. 500원에 팔 때 C한테 뭐라고 할까요? 5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5월 7일 날 B는 C한테 500원에 물건을 팔면서 이건 B의 매출세액이죠. 매출하면서 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을 50원 걷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5월 7일 날 500원은 본인이 먹고 50원은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C 입장에서는 B한테 50원 줬죠? 물론 550원 줬지만 부가가치세만 보시면 매입세액 50원 줬잖아요. 그럼 이 50원 빼야 아까 이중과세 해결된다면서요. 그럼 이 50원 빼려면 B한테 550원 줬다라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있다라고 가정하면 50원을 7월 25일 날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질문. 그럼 여러분들 C가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는 어떻게 징수하겠어요?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요?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으니까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주세요 라는 세금 계산서 던져줘요. 근데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는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자, 음료수 1,100원짜리 팔 때요. 음료수 1,000원짜리 팔 때 소비자분들 알고 계시죠? 부가가치세 배우셨죠? 저 음료수 1,000원인데요. 부가가치 10% 붙어서 1,100원이에요. 그래서 1,100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뺨 맞아요. 내가 왜 세금 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소비자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료수를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1,100원입니다. 이 음료수 값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뺨을 안 맞아요. 알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한테 팔 때는 1,000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걷지만 실제로 거래를 할 때 그냥 1,1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일단 1,000원 먹고 나머지 1,000원, 100원, 부가가치세 100원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갖다 낸다라는 거 7월 25일 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다 보실게요. 그럼 세무서가 총 걷어들인 게 100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100원을 다 누가 냈을까요? 그렇죠. 여기 우리죠, 우리. 소비자가 다 내고 있죠. 왜냐면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면서요. 맞죠?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가 다 내는데 왜 부가가치세 부담하게 하고 빼주고 이 짓을 왜 해요?
라고 하면 요놈 새끼들 탈세할까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50원 빼거나 10원 빼려면 내가 매입세 부담했다는 증빙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제출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A, B 요런 애들이 세금을 안 내면 탈세한다라는 거 적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계산식 구조로는 A가 10원을 낸다라고 했지만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얘가 맘만 먹고 도망가면 저기로. 맞죠? 그래서 사업자들, A, B, C 사업자들끼리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 빼주는 건 탈세 방지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는 100원 못 빼요. 그렇죠?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의 세액을 빼주죠. 여기. C 입장에선 전 단계 B가 냈던 50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빼주고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것만 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페이지 좀 적어주셔야 돼요. 아, 요거는 실기 좀 할까요? 여러분 컴퓨터 미리 좀 켜주세요. 맞다. 요거 깜빡했어. 컴퓨터 좀 켜주시고. 자, 268페이지로 가시죠. 268. 얘는 두 문제가 나왔어서 두 문제. 자, 268페이지 네모 2번. 네모 2번에 혹시 거기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세 정리분계라고 보이세요? 제목이요? 네. 자, 거기에다 회차 2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98회 2-5. 그 다음에 특별 100회 5-2. 98회 2-5. 특별 100회 5-2 이렇게 적어주시고.